네, 주택법의 핵심 정리 20번째 시간. 자, 리모델링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는 건데,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주택법에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 설계도 심사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계획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결론적으로는 3개가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데 이 설계도 심사를 받는 주체가 입주자, 사용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전원 동의를 받아서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될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돼요. 그럼 이건 전원이 아니네요. 자, 1번과 3번은 좀 전원이에요. 근데 2번은 전원이 아닙니다.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주체가 3개가 있는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소유자 전원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때도 전원 동의.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이기 때문에 전체 3분의 2인 67% 정도 이상만 동의가 나오면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고 1번과 3번은 전원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규모가 작은 사업일 때는 이 전원 동의가 가능하고 좀 규모가 큰 거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주택조합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결론.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3개가 있는데 1번과 3번은 전원 동의고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자, 리모델링의 공사 내용 중에 30개 이상 주택수가 증가되는 게 포함되면 리모델링 허가를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도 배웠는데 리모델링 공사 내용,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설계도 심사를 자, 리모델링 하면서 증가하는 주택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좀 더 까다로운 심사로 이 설계도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예전에 보신 그림인데 우리 예전에 이제 등록사업자라 비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30개 이상 짓는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검사입니다. 지금은 집중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리모델링의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전원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도 전원 동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해서 사업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받아서 리모델링 주체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에 집중하십시오.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1, 2, 3번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데 1, 3번은 전원, 2번 같은 경우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그러면 리모델링 주체가 사업할 때 29개 이하로만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다. 자, 만약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인가 받고 자,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개수가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한 다음에 완공되면 사용 검사입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체가 사업하는데 30개 이상 증가되는 게 포함됐을 때는 이쪽으로 가셔서 30개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 주체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이런 주체가 30개 이상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을 할 때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하고 사용검사로 가야 됩니다.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이런 리모델링 주체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합니다. 여기는 공사 착수할 때 따로 기간은 없습니다. 자, 사용검사는 받으셔야 되고 결론. 자, 리모델링은 주체가 3개가 있고요. 증가하는 개수가 29개 이하면 허가, 증가하는 개수가 29개보다 큰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음 절차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일 때는 자, 리모델링 사업 주체 중에 두 번째인 리모델링 주택 조합일 때는
동의 요건이 2번 나옵니다. 자, 우리 금방 한 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각 과반수인데, 또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이 분홍색만 보시면 돼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요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허가로 갈 건데,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 동별 각 과반수, 여기서 그냥 각 동별 과반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각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따로따로 받으라는 의미인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설립이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가 할 때 다시 한번 동의서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을 받으려면 각 동별 50% 이상 동의와 전체 75%입니다. 이게 4분의 3입니다. 자, 위에는 3분의 2인데 이건 4분의 3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보다 리모델링 허가나 승인받을 때 여기 75%, 각 동별 50%는 과반수랑 거의 같죠. 원래 이제 과반수는 이제 50% 초과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각 동별 과반 3분의 2는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거를 받으려면 또 소유자의 동의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각 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노란색이 더 어려운 거죠. 전체가 75%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할 때는 동의를 2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잘 수험생들이 구별 못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저한테 예전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요 분홍색을 낸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노란색을 냈는데 이 분홍색으로 혼동시키는 거 잘 구별 못하시는 거를 질문하셨는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자,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주체는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요 파란색은 전원동이고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이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으로 갈 때는 특히 조합일 때 리모델링 그 조합 설립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각 동별 50% 전체 75%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할 때는 동의 요건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대표회의는 자,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될 때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허가로 갈 때도 요 빨간색 동의를 똑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리모델링 주체는 3가지가 있어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체가 되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사업주체가 될 때는 각 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퍼센트는 지우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별 과반화가 전체 3분의 2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으로 갈 때는 각 동별 50% 이상과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허가나 승인 받을 때는 리모델링 주체, 리모델링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동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체가 입주자, 사용자일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원 동의받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끝나고 리모델링 허가받은 다음에 공사 끝나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변동계획 잘 보십시오. 자, 권리변동계획은 뭐냐면 세대수가 증가되는이에요. 자,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자, 세대 면적은 아닙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들어와서 세대수가 증가되면 아까처럼 우리 좀 전에 우리 앞에 용어에서 500세대의 세대수가 있었다. 기존 세대수가. 자, 75% 증가하면 575세대로 증가되죠. 그러면 75세대가 더 증가돼서 이게 권리변동계획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은 안 만듭니다. 자, 대선형도 안 만들고, 자, 리모델링 권리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일 때는 권리변동 계획에다가 권리변동 내용. 자, 왜냐면 대지 지분이 바뀝니다. 자, 리모델링이 500세대에서 575세대로 세대수 증가형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면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가 아니라 575세대로 바뀌므로 이 대지의 지분이 500분의 1에서
5분의 1로 바뀌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비용 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을 또 하죠. 이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권리 변동 사항이 뭐냐? 대지의 지분이 바뀐다. 500분의 1에서 575분의 1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증가되는 것은 더 지는 것은 조합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권리 변동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제출한다. 자, 중요한 거 증축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만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한다가 결론입니다. 자, 시공자 선정. 자, 리모델링을 할 때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전원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건설업자를 이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정한다. 특별한 건 없고 리모델링 주체 3개 중에서 리모델링 조합 총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시공자를 선정한다.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하고 경쟁 입찰이 곤란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심의하고 안전진단 잘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안전진단 중요합니다. 자, 안전진단을 먼저 보시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모두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아까 증축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모두 다 증축형일 때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신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권리변동계획은 자, 권리변동계획은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전진단이란 주제는 증축형이면 모두 안전진단을 신구청장한테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든 증축형일 때는 모두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 단 권리변동계획 수립할 때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증축만 그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하고 세대 면적 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은 안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 증가형만 제출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심의가 있는데 자,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50세대 이상 증가하면 여기 리모델링 이 허가 같은 거 할 때 여기 보면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세대 이상 증가형 자, 아까 좀 전에 이 세대 수 증가형 이런 거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증축형이면 모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으로 50세대 이상 증가되면 또 심의까지 거쳐서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나 승인 같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 대상, 안전진단 대상, 권리변동 계획을 제출한 대상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진단이면 증축형이면 다 받는다. 그리고 권리변동 계획은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만들어서 제출한다. 심의는 여기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인데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서 안전진단이나 허가 같은 걸 내준다. 관청이.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리모델링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인데 특별자치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해라. 그럼 여기서 뭐 군수 같은 사람들은 수립권자가 아니겠네, 그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일 때는 인구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수립해라. 자,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존 건물이 14층짜리 건물이 수직 증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2개 층까지만 각 동별로 올리는 게 이게 맞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는 인가신청서에다가 자, 이 문제가 뭐예요? 자, 주택 소재지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지역 직장조합. 자, 이 문제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주택을 지을 토지 80% 이상 사용승낙서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설립할 때 제출한 서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소유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셔야 돼요. 요 2번 문제는 지역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지역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이 주택을 지을 토지 사용승낙서 사용권은 80% 이상 서류를 내는 것은 지역 직장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내는 서류는 우리 예전에 배운 거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되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걸 받는 거지 신고라는 건 없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설계도 심사는 리모델링 허가, 만약에 30개 이상 증가되는 게 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신고가 틀렸습니다.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고 증축형이니까 15년 이상 지났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5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증축형이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경쟁 입찰이 곤란할 때 수의계약 같은 거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음부터 가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경쟁 입찰로 바꿔야 됩니다. 원칙 규정이니까.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문제인데 자,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 방법 같은 걸 적어서 자, 전원 전체 동의를 받아서 자, 여기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죠. 전원 동의이기 때문에 전체 동의 맞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출한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철회할 때는 이 허가나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2번 틀렸네요.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이다. 15층이냐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3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4번. 자, 리모델링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 할 때 자, 이게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니까 전체 3분의 2고 각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면 자,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받아야 되는 동의입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이란 말이 따로 안 나와도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해석하고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동의 받아서 이런 동의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이. 그리고 5번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 면적, 세대 수준 과형 두 가지가 다 있죠. 그 두 가지 모두 다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단 권리변동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만 만들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정답은 아까 우리 2번으로 봐야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이거 허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자, 3번 문제가 더 있는데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결의서에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도 입주자 대표회의도 전원 동의를 받아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이니까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구청장한테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단 30개 이상 증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죠. 자, 이거 원칙 규정이니까 허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포함시키는데 권리변동 계획에는 사업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 3번 틀렸네요. 사업비, 권리변동의 내역, 그 다음에 조합원 외의자한테 분양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되는 거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권리변동 계획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뭐 세대 면적이든 세대 수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 층수가 12층이니까 수직 증축할 때 2개 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맞네요.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주택법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관련 점수를 잘 받게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의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한테 있는 체계도 파일을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봐주셔서 공법의 기본 내용들만 잘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추가로 좀 세부 내용을 공부하시고 유튜브 강의할 때 좀 필기 같은 거 부담을 줄이시려면 저한테 요약집을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금액은 2만원이고 배송비 포함입니다. 제 번호로 문자로 구입사를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